마이크? 지금은 어떠세요? 아, 소리가 안 들려요. 지금은요? 이제 눌렀어요. 안 들려? 재밌네요. 괜찮아요, 이제? 네. 네. 아, 제가 이렇게 마이크 안 눌렸나 봐요. 들려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오은영 박사님이 큰 역할을 하셨죠. 이렇게 상담을 뭐 쉽게 올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죠. 예전에는 되게 오랫동안, 네, 오랫동안 뭐 여러 군데, 그냥 뭐 제일 많이 갔던 게 그냥 정신과, 소아정신과 갔었는데, 그런 우리 아이들이 뭐 조그만 일 때문에 소아정신과 예약해도 뭐 종합병원 같은 데는 기본 웨이팅이 3개월 정도 되니까 막 오늘은 진짜 당장 급한데 뭐 언제 예약해서 그 또 갓난쟁이 애기를 데리고 가겠어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어린애들은 대부분 다 상담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고 청소년들 뭐 이게 가출한다든지 정말 문제를 일으켜서 학교에서 상담실 뭐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나 갔었지. 그전에는 그런 걸 거의 못했죠. 네. 지금 저는 네, 미국의 팬이 제가 되게 많아요. 네. 베트남 호치민에도 회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아침에 연락했는데 오후에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막 그냥 예약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갑자기 막 나타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아유, 밥 후딱 먹고, 네. 네, 벌써 점심시간이다, 그쵸? 네. 음, 뭐 12개월, 13개월 되는 아이는 말을 어느 정도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5개월 정도 되면 20개 정도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 까까, 뭐 쭈, 아니 뭐 이런 단어들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뭐 옹알이 말고 그냥 단어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15개월 정도에 20개 정도 단어 하는 거 이야기 많이 말씀드리고요. 17개월에 50개 정도 단어 말하는 거를 보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다른 영상들 올리는 것보다도 네. 할머니세요? 네. 아우, 할머니들 요즘에 연배가 거의 저랑 비슷해가지고 네, 우리 할머니라고 하지 말자고요. 네. 어, 그래서 언어 영상을 많이 올리면 거의 조회수가 10만이 그냥 떠요. 그래서 엄마들이 관심이 많으시구나라는 생각 많이 하고, 말이 조금 늦다 그러면 조금만 도와주면 금방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다린다, 뭐, 애기 아빠가 늦었대요. 어머니가 그래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쵸. 네. 새해 복 많이 받자고요, 우리. 2024년 빨리 후딱 지나가고, 25년 정말 새해에는 행복한 일들이 엄청 많을 거라는 기대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음, 계속 지금 많이 질문 올라오고 있으시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31개월 여자아이입니다. 엄마입니다. 오늘 오후 영유아 검진이 있는데요. 현재 엄마 우유 한 번 더 싫어 안 돼. 알아들을 수 없는 외계어 정도 해요. 언어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늦었죠, 어머니 늦었죠. 네. 그 언어는요 시기가 있어요. 언어는 시기가 있고 우리가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발견하는 시기가 언제냐면은요 엄마들한테 물어봐요. 5살, 6살 됐는데 이 정도가 되면 일찍 알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어요? 라고 하는 엄마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엄마들은 대부분 다 언제 27개월, 28개월 그 전까지 24개월까지는 그냥 기다려 봅니다. 그러다가 이상한데 우리 애는 왜 말을 안 하지? 옆집에 같이 다니던 애는 말을 하는데 라고 이상함을 느낄 때가 24개월 전후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예약을 하죠. 그때쯤
그러니까 병원에서 3개월 지나서 27개월, 28개월에 검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때 엄마들이 많이 발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36개월 미만인 아이들은 병원에서 지켜보자 그러지 자폐 스펙트럼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36개월까지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명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켜보자 그래요. 근데 엄마는 뭔가 이상한데 병원에서는 우리 아이를 지켜보자 하니까 이 시간이 너무 허송세월 보내는 것처럼 내 아이가 나빠지도록 그냥 기다리는 것처럼 이런 느낌이 드시는 거예요. 그때 많이 오십니다. 상담실에. 그렇게 와서 빨리 아이들한테 하는데 이 영유아시기의 아이들은 한 달이 우리 어른들의 1년과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달 한 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어린아이들의 1년은 어른의 10년과도 같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조금 못하더라도 조금만 도와주면 잘해요. 근데 또 하나 조금만 방치하면 금방 또 못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넘나드는 시기다. 그래서 31개월 정도 되었으면 어머니, 엄마, 빠빠, 싫어, 안 돼, 우유 이 정도는요 15개월 아이들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31개월이면 정말 늦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엄마들 마음 편하게 어머니 괜찮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세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네, 늦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언어 치료실 가는 것보다 저한테 오시면 좋겠어요. 솔직히. 네. 언어 치료실 다니는 게 좋아요? 안 다니는 게 좋아요?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언어 치료실 다녀서 뭐 효과를 그렇게 크게 봤다라는 분들을 많이 못 봤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말을 지금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 뿐이지 이 아이가 치료실 다녀서 좋아졌다? 이런 건 많이 못 봤어요. 예, 뭐 당연히 좋아지면 저한테 안 오니까 제가 못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그냥 요 정도에 되는 아이들 발달 검사 해보고 저희가 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빨리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상담실에 오시든지 아니면 발달 검사 지금 제가 5만 원 이벤트 하잖아요. 발달 검사 5만 원 주고만 하시면 무료 상담해 드리니까 공식적으로는 제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거 말씀 못 드리겠으니까 발달 검사 통해서 카톡 상담하시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어머니 걱정되시면 발달 검사 먼저 한번 해 보시자고요. 네. 아우, 빨리 2025년이 왔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아우, 진짜. 2024년은요, 솔직히 저에게는요, 매달이 기적 같은 달이었어요. 매달. 어, 이게 될까? 이게 될까? 했을 때 매달이 기적 같은 달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적이 있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영유아 시기의 아이들은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매일같이 기적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내 아이가 조금 힘들다,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기적은 영유아 시기 때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 로또를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샀다 그러면 로또가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준비하셔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내 아이를 내가 제일 먼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내 아이를 끝까지 가능성 있다라고 믿어주시면서 아이에게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21개월 아이인데요. 떼 부리는 게 심해진 것 같아요. TV로 미디어 노출을 하고 있는데 그게 큰 이유가 될까요? 큰 이유가 됩니다, 어머니. 큰 이유가 돼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영상물을 본다고 다 중독에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영상물을 본다고 다 중독에 걸리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중독에 안 걸리느냐? 어떤 아이들은 영상물을 보지만 대근육 발달이 많이 되는 아이들, 많이 뛰어다니는 아이들, 이런 애들은 중독에 잘 안 걸려요. 그런데 대근육은 떨어지고 가만히 앉아서 끝까지 보는 아이들은 금방 중독에 걸리고요. 또 하나,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아이들은요, 대근육도 떨어지는데 영상물을 보는데 기억력이 좋아. 그러면 여기에 방금 봤던 걸 굉장히 오랫동안 되새겨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중독에 빨리 빠집니다. 그래서 21개월 되는 아이가 떼를 부릴 때 영상물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끊으셔야 됩니다. 어머니 조금 보여주세요 라는 말 안 하겠습니다. 어머니 과감하게 끊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깥으로 가서요, 많이 뛴다든지 활동을 하셔서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되어 있는 부분을 날리는 거예요. 없애주는 거예요. 뛰어서 없애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또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뛰어 할 때 뛰고요, 멈춰 할 때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했을 때 탁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조절 능력이 생기면 떼를 부리는 게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 출발 했을 때 막 같이 뛰어보고, 멈춰 했을 때 아이를 탁 잡고 멈춰 해보고요. 또 우리 한번 걸어볼까 하고 걷다가 뛰어 하고 뛰다가 멈춰 할 때 또 멈춰보고, 똑같이 걸어가는 그 시간에서도 아이랑 놀이를 하려고 하면은 충분히 많은 놀이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하고 걸어보자, 뛰어보자, 멈춰보자, 또 걸어보자, 뛰어보자, 멈춰보자 하고 아이하고 지시를 하면 그 지시를 따르는 연습을 해보면 아이들이 자기 절제 능력이 생겨서 훨씬 더 떼부르는 게 줄어드니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어머니 28개월인데 첫 미디어 노출을 뉴스로 했는데 괜찮을까요? 뉴스든 어머니, 영어 비디오든 뭐 영어든 다 안 됩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예.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대만 같은 경우는 24개월 미만인 아이들 영상 보여주면 법적으로 220만 원 벌금형 내린대요.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법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특정한 주에서는 엄마들이 24개월 미만인 아이들한테 영상을 보여줬을 때 150만 원 벌금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협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끊으시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때는 내가 끊으라 아무리 제재를 해도 친구들이 핸드폰 보여줘서요 어차피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차피 노출이 되니까 최대한 엄마가 막을 수 있는 한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10살까지는 지능이 발달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급속도로 뇌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10살까지는 최대한 막을 수 있으면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40개월 남자애 화날 때 화가 난다고 말하면서 입술을 부르르 떠나봅니다. 어떻게 하라고 알려줘야 하나요? 아, 입술을 푸푸 이러는데 어떻게 하라고 알려줘야 되나? 어머니 무조건 숨을 쉬게 해야 됩니다. 화가 날 때는 가슴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는 거야. 그 다음에 한 번, 또 두 번 해서 5까지만 큰 숨을 쉬면 화가 나지 않는다라고 말해줘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화를 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슴에 손을 대고 들어마시고 또 들어마시고 이렇게 내뱉는 거 5번 하는 거라고 아이에게 말해줍니다. 길게 들어마시고 길게 내뱉으면 화가 많이 줄어들죠. 이런 방식은 우리 어른들한테도 청소년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화가 났을 때 알려주려고 하면 뇌 속에 기억이 잘 안 됩니다. 화가 났을 때 해주는 것보다 아이에게 말합니다. 네, 어떻게? 네, 기분 좋을 때 아이에게 화가 나면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지? 5번 숨쉬게 하기로 했어. 손은 어디다가 두기로 했지? 손은 가슴 위에다가 올려놓고 하기로 했어 라고 기분 좋을 때 아이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은 아이들은 습관 반복해야지 진짜 그런 때가 되면 아이들이 그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번 말해줬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을 해줬을 때
그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네, 32개월 여자아이인데 배변 훈련 시도하는데 늦었어요, 어머니. 자, 쉬는 화장실 가고 싶다 얘기하는데 응가는 계속 숨고 변기에 도전을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너무 늦어서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될 것 같죠? 자연스럽게 될 것 같죠?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창피하고 냄새가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15개월에서 시작해서요, 24개월에 배변 훈련을 끝낸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기본적으로 아이에게 본능적일 때 배변 훈련이 끝나야 되는데 시기가 늦추면은요 어떻게 하느냐, 이게 나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난다든지 이런 아이들은 안방에다가 혼자 앉아서 응가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일부러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얀 이불 위에 일부러 눕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들 화가 나면 아무데나 쉬하고 아무데나 응가하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에 맞춰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원래는 응가가 원래 더 쉬워요. 그 다음에 쉬가 더 어려워요.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한다 그래요? 쉬는 할 수 있는데 응가는 꼭 변기에 도전하지 않고, 변기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다시 기저귀를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기저귀들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응가를 해도 냄새가 바깥으로 안 나오고 이물질이 밖으로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저귀를 했을 때는 냄새가 안 나서 아이들이 다시 기저귀를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기에 앉으면 변기에 어떻게 응가하면 바로 자기 밑으로 코로 냄새가 바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변기에 앉으면 냄새가 많이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 변기를 안 만져요. 그러면 이 시기 때 어떻게 하느냐? 네, 일부러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의식을 하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변기에 앉으면 좋아, 블루베리 똥 쌌어, 아무리 말해봤자 아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렇게 배변 훈련을 훈련시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언니, 오빠, 지금 여아라고 했으니까 진짜 언니를 만들면은요, 혼자 스스로 엄마 흉내를 내면서 어른을 따라 하려고 모방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먼저 배변 훈련을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32개월이나 됐으니까 빨리 언니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아이에게 너는 언니야, 애기야, 언니야, 애기야 자주 물어보고 애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기라고 하면 엄마는 애기 싫어해, 엄마는 애기 싫어해, 딸기 안 줄 거야, 엄마는 언니에게만 딸기 줄 거야. 다시 말해봐, 너 언니 할 거야, 애기 할 거야 라고 일부러 묻습니다. 들고, 맛있는 거 들고.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해요? 딸기 말하고 싶지 않은데 딸기 먹고 싶어서, 그죠? 딸기 하다가 언니 할 거야, 애기 할 거야, 언니, 억지로라도 언니라고 합니다. 억지로라도 입 밖으로 언니라고 내뱉어야 언니가 될 수 있습니다. 강요하는 거 아닌가요? 강압하는 거 아닌가요? 강요를 하든 강압을 하든 언니를 만드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애기라고 하는 순간 태행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압을 하든 먹는 걸로 아이를 꼬시든, 네, 아이 입에서 언니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언니를 자꾸 반복하다 보면 본인이 스스로 언니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른의 모습을 따라 하려고 하니까 배변 훈련에 신경 쓰지 마시고 언니를 만들어주는 거에 신경 써야 되는 개월 수입니다. 32개월은요. 아시겠죠? 24개월 지나고 나면 대부분 아이들이 다 다시 기저귀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배변 훈련은요, 매 시간 제가 이 라이브 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질문이에요. 네. 네, 19개월 딸 맘입니다. 단어 따라 말할 때 발음이 어눌해요. 이 또래 아이들이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혀가 짧아서 그러는 건가요? 마이쮸를 안 먹여서 그래요. 마이쮸를 먹이면은 어머니 침이요, 여기 침이 굉장히 빨리 모여요. 그러면 안에 있는 혀로 침을 안 흘리려고 혀 운동을 안에서 엄청 해요. 막 이렇게 혀 운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혀가 길어지기도 하고 발음이 정확해지기도 합니다. 자, 그 말은 마이쮸를 먹는다라는 건 침을 많이, 그죠? 만들어서 혀 운동을 시킨다. 그 다음에 딱딱한 걸 씹어서
이 옆에 있는 근육 있죠? 예. 턱 관절 근육을 발달시킵니다. 그래서 딱딱한 걸 씹었을 때만 그 관절 운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관절 운동이 되는 거예요. 사과라는 단어를 말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근육 75개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딱딱한 걸 씹힌다. 그래서 견과류 같은 걸 많이 씹게 하면 발음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마이쮸를 먹게 하든지 견과류 딱딱한 걸 먹게 하든지 해서 근육을 턱관절 근육을 많이 만드시면 발음이 좋아지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20개월 정도 아이는 단어 몇 개 정도 해야 되나요? 몇 개 정도가 아니라 이음절을 만들어서 엄마, 와, 엄마, 앉아. 이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고요. 24개월 정도 되면은요, 3음절로 말합니다. 엄마, 이리 와. 엄마, 이거 싫어. 엄마, 저기 가자. 3음절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개월 정도 되면 두 단어를 연결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21개월 남자아이입니다. 툭하면 초등학교 3학년 형들 때리고 물고 꼬집고 물건을 던져요. 안 돼! 라고 이야기해도 손을 잡아도 소용없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등학교 3학년 남자 형들이 너무 가만히 있어 주니까 아이가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21개월 정도 되는 남자아이면 초등학생 아이가 때렸잖아요? 물었잖아요? 꼬집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한테 내가 하지 말라라고 해야 되는데 초등학생 형이다 보니까 아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요. 그죠? 그러면 못 고쳐요. 자, 이거를 초등학교 3학년 형에게 먼저 했을까요? 엄마에게 먼저 했을까요? 무조건 엄마에게 먼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요, 그냥 넘어가고 아기가 그렇게 하니까 때리면 안 돼. 누가 때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떼치하면 안 돼. 이 정도로 하셔서 맷집을 키운 거예요. 엄마를 때려보니까 별일이 없어요. 엄마를 때려보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형들도 엄마보다 작잖아요. 그냥 당연히 때리고 물고 꼬집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했을 때 탁 잡고 안 돼! 단호한 말투로 아이가 겁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안 돼!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통 엄마가 혼내도요, 겁을 먹지 않아요. 어차피 엄마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 너무 잘 알고요. 때 되면 밥 주는 것도 너무 잘 알고요. 때 되면 기저귀 가려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웬만큼 화를 내도 아이들이 겁을 먹지 않아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탁 잡고 안 돼! 라고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그래도 아이가 또 한다 그랬죠? 두 번째 할 때도 또 잡고 안 돼! 세 번째 할 때도 안 돼! 라고 정확하게 해줘서 이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제가 또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맞고 나서 안 돼! 하지 마시고요. 때리려고 할 때 손을 탁 잡고 안 돼! 라고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눈을 부릅뜨고 목소리는 단호하게 탁 잡고 안 돼! 라고 해서 이 행동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셨으면 형들 건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자, 남의 형들 데리고 와서 연습시킬 수 없으니 집에서 엄마가 아이에게 해봅니다. 21개월 정도 되는 나이가 이 정도로 난폭해져 있을 때는 그 전에 엄마의 지시를 거의 안 따른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엄마 말을 잘 안 들을 겁니다.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했는데 아이가 올까요? 안 오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잡고 가서 끌고 오더라도 이리 와, 이리 와. 자, 이거 먹자, 이거 먹자. 그래서 아이를 불렀을 때는 기분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가 엄마가 부르면 빨리 오겠죠. 근데 아이를 불렀을 때 하지 말라는 것만 해요. 그죠? 누구, 안 돼! 하지 마! 안 돼! 엄마한테 와야지! 이런 단어를 쓰면 아이는 엄마가 부르면 도망가 버려요. 근데 엄마가 부를 때는 나에게 이롭더라. 엄마가 부를 때는 맛있는 걸 주더라. 라는 거를 아이가 안다면 엄마가 부를 때 얼른 다가가겠죠. 그러니까 어머니들 빨리 아이에게 말해주세요. 맛있는 거 들고 아이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8개월 되었습니다. 이건 다른 분인가요? 다시 한번 볼게요. 밑에 거 볼게요. 24개월 되었어요. 말 너무 잘하고 소근육도 좋아요. 대근육이 더 쓰도록 체력 빼고 다 해봤습니다. 근데 아기가 너무 늦게 자요. 8시 반부터 눕혀도 빨라야 11시, 12시 반에 잡니다. 아침에 일찍 깨우면 컨디션이 안 좋아서 감기에 걸리거나 어디가 아파요. 낮잠을 안 재우면 밤에 여러 번 깹니다. 그래도 낮잠을 안 재워야죠, 어머니. 그리고 똑같이 아침 10시에 일어납니다. 원래 잠이 없는 아이일까요? 아이들이 발달이 빠르면 빠를수록 체력이 떨어져도 잠을 안 자려고 합니다. 눈, 코, 입, 귀, 손, 발, 오감으로 자기가 감각 기관을 느끼기 때문에 눈을 감는 행동은 아이에게 굉장히 커다란 공포가 올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감으면 정보를 차단하고 귀를 막으면 정보가 차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도로 싫어해요. 똑똑한 아이일수록. 특히나 말을 잘하고 소근육이 발달되어 있다면 똑똑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봤을 때 24개월이지만 발달 검사를 했을 때 34개월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잠을 더 안 자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잠 시간을 최대한 줄이시고요. 8시 반에 누우면 보통 2시간요. 허느적 거리다가 아이가 잠에 듭니다. 그래서 아이를 엄마가 원하는 시간에 재우고 싶다면 아이가 9시에 잤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7시부터 태양의 기운을 꺼야 됩니다. 이 조명들도 태양의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불을 낮추고요. 무드등 같은 걸 켜놓고 이제 불 끄고 노는 시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불 끄고 자는 시간이야 라고 하면 아이들이 불을 못 끄게 해요. 그래서 계속 또 켰다가 엄마가 끄면 또 켰다가 계속 그것 때문에 징징대고 웁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불 끄고 노는 시간이야 라고 해서 불 끄고 또 블럭 같은 걸 일부러 갖다 놓고요. 만지게 합니다. 그래서 태양의 기운을 다운시키는 시간이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흐느적 하다가 그냥 힘에 붙여서 그냥 탁 누워서 자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까지 어떻게 2시간까지 그렇게 해요? 라고 하시면 꼭 반드시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아이에게 목욕을 시킵니다. 탕 속에서 힘을 많이 빼고 운동을 해서 대근육 발달해서 재미있어서 깔깔깔 되면 체력이 다시 올라와서 더 잠을 안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에 넣어서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켜서 아이를 재우면 훨씬 더 빨리 잘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낮잠 시간을 줄여보시고요. 저녁에는 목욕을 시켜보시고요. 무드등을 켜놓고 2시간 정도 뒤적뒤적 하면서 놀면 좋아할 거예요. 빨리 잘 겁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네. 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개월 남자입니다.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엄마 아빠를 뚜렷하게 말하고 잘 했는데 요즘 울 때도 엄마 아빠 안 하고 응앙 하고 울기만 합니다. 엄마 아빠 얘기를 듣지 않는지 2, 3주가 된 것 같아요. 얘기도 많이 하고 책도 읽어주고 하는데 갑자기 왜 말을 안 할까요? 네.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있다가도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6개월 때는 말을 한다라고 보시기 힘들어요. 그때는 그냥 많이 들었던 단어를 의미 없이 따라서 그냥 툭 내뱉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6개월에 수박, 저희 딸도 6개월에 수박 하다가 8개월에 수박 안 하더라고요. 그거는 많이 들었던 단어들을 그냥 툭 내뱉는 것 뿐이지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닙니다. 발음은 물론 뚜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 전달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8개월 때부터 다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이리 와. 아니야 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엄마 하고 아이를 안아주시고 아빠에게 이리 와 그래서 아빠도 많이 들려주십니다. 아이가 말을 왜 안 할까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아이는 많이 들었던 단어를 생각 없이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는 뇌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단어를 의미 없이 많이 들려주면
그 단어를 아이가 입 밖으로 내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만지면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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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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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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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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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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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똑같은 단어를 6회에서 7회 반복하시면서 아이의 신체 부분을 같이 만지면서 하면 훨씬 더 빨리 아이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 코, 입, 귀, 손, 발, 머리 요 정도는 아이의 신체를 가지고 베이비 마사지 하시면서 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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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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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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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우리 애기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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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애기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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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머리 어디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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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머리가 여기 있네 라고 아이에게 신체 스킨십도 하시면서 단어를 많이 말해주시면 아이가 빨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베이비 사인 네, 주세요. 주세요. 이리 와. 이리 와. 아니야 라는 베이비 사인도 많이 해주시고요. 플래시카드를 임신했을 때부터 꾸준히 들려주시면 어느 능력에는 아무 고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말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신체 스킨십에서 할 수 있는 단어는 몇 가지 안 되잖아요. 좀 더 확장시키시려면 플래시카드를 반복적으로 24개월 미만인 아이에게는 하루에 2000장 정도 이상 보여줍니다. 저희 아이는요, 태어났을 때부터 굉장히 임신했을 때부터 저는 몇천 장씩 계속 보여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고, 제가 키워왔는 아이들, 예, 키워왔는 아이들도 플래시카드로 당연히 기적적인 일들, 경이로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억력, 예, 책이요, A4 용지 그대로 그냥 찍어서 그냥 기억합니다. 그런 아이들 굉장히 많으니까 아주 효과가 크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 8개월, 빠르다, 늦다 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시기 때 엄마, 아빠 많이 들려주시는 걸 먼저 하시면 금방 말을 하고요. 아이가 말을 잘 안 들어요 라고 하실 때는 신체 스킨십,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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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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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신체 스킨십 하시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훨씬 더 빨리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해보세요, 아버님. 네. 32개월 남자아이인데 방에서 놀 때 혼자든 다 같이 놀든 꼭 방문을 닫고 놀아요. 괜찮을까요? 이거는 뭐 엄마든 아빠든 하는 모습을 봐서 방문을 닫고 누르는 것까지가 이 아이에게는 그냥 입력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방문을 닫고 꼭 닫는 거라고 꼭 눌러서 문을 잠그는 거라고 아이가 인식이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괜찮고요. 지금요. 다 같이 놀 때도 그렇잖아요. 다 같이 놀 때. 그냥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혼자 노는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보통 안에 들어가서 자위행위를 하려고 혼자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다 같이 논다고 하니까 그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2개월 우리 아기도 문화센터 가서 친구들을 때려요. 계속 가르쳐 줘야 한다고 하는데 때리면 안 돼요를 10,000번 반복하라는데 맞나요? 어머니 저 같으면 10,000번 반복할 것 같으면 문화센터 안 가겠습니다. 뭘 10,000번까지 반복해요. 22개월 정도 되면 애기 아니에요. 알아들어요, 말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친구 때리기 전에요. 탁 잡으라니까. 겁 줘요. 안 돼! 응? 뭘 이걸 10,000번을 반복해요. 몇 번만 해도 금방 고치지. 10,000번 할 거 너무 힘드시니까 상담실에 오시면 제가 한 번만에 고쳐드릴 테니까 오세요, 그냥. 네. 그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아이가 공격 성향을 갖고 있는데 문화센터를 가잖아요. 훨씬 더 공격 성향이 더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아이가 왜 공격 성향이 나타나는지를 보셔야 돼요. 힘이 세서 힘 자랑을 하려고 공격 성향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자신감이 너무 떨어져서 아이가 가까이 오는 게 두려워서 방어를 하려고 내가 때리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천지 차이 이야기예요. 힘이 세서 힘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지 힘이 너무 약해서 내가 가까이 오는 게 두려워서 그 아이들을 방어하려고 때리는 건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5만 원 주고 발달 검사 하세요, 어머니. 발달 검사 하셔서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이 아이가 왜 그런지 검사를 해봐야 알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검사를 하면 엄마의 아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해보시기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폭력성이 있다면 단체 생활에 그걸 고치기 전까지는 노출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예, 같이 그냥 노출하시면 잘 안 고쳐집니다.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17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친구들한테 항상 물리고 다쳐와요. 물려도 울지도 않을 때도 있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어떻게 알려줘야 할까요? 17개월이 알려준다고 알아듣겠어요, 어머니? 네. 그 무는 아이들을 못 오게 해야지, 어린이집에. 안 그래요? 우리 아이가 다쳐오고, 우리 아이가 그렇게 하는데, 그 무는 아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항의를 하세요. 그 아이가 못 오게. 응. 우리가 맞았던 아이들을 피하고, 맞았던 아이들이, 아유, 더러워, 짜증나. 그리고 피하는 거는 이제 그만해야 돼요. 우리 사회가. 학교에서도요, 친구들끼리 폭행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맞은 아이들이 보통 먼저 가요, 전학은. 올바르지 않아요. 가해했는 아이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 아이가 다친 건 너무 속상하고 물린 건 너무 속상하죠. 그쵸? 그치만 물었던 아이들이 잘못을 한 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17개월이 아직 알아들을 나이가 아니에요. 도망가? 네가 그 아이가 때리면 잡어? 안 통해요. 근데 제가 엄마에게 어린이집 보내지 마세요. 이 말 하고 싶지 않네요. 항의하셔서 그 물었는 아이를 못 오게 하세요. 그런 친구들이 집에서 고쳐야 돼요. 보통 아이들이 많이 물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방송 들으면 아이들이 물지 말라 그런다고 안 무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예요. 물고 공격적인 아이들은 엄마가 집에서 케어하셔요. 단체 생활에 다른 아이들 괴롭히지 말고. 다들 소중한 자식들이에요. 응? 다치면 너무 가슴 찢어지게 아픈 소중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워킹맘이고 일하고 이런 거 다 압니다. 그러면 그 돈 벌었는 거 이모님 쓰더라도 집에 데리고 있으세요. 다른 아이들 피해주지 마시고. 단호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이 이야기가 많은 엄마들이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아이들을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이니까 허용 다 해요. 자기네는. 그리고 그런 애들이요. 밖에 가서 어디 가서 누구한테 한 대 맞잖아요. 그 엄마가 더 난리쳐요. 자기가 다 허용하고 너무 귀하게 키웠기 때문에. 밖에 가서 맞고 오는 거 상상도 못해요. 그런 엄마들이. 응? 내 아이가 그죠? 때릴 수도 있고요. 또 내 아이가 맞고 올 수도 있어요. 응, 그죠? 그치만 우리가 맞는 아이를 나쁘다고 말하지 말자고요. 때린 아이가 몰라서 그랬는 거 맞아요. 몰라서 그랬는 거.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아이를 밖으로 내돌리지 마시고 집에 데리고 케어하세요. 공격적인 아이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13개월 여자아이입니다. 걷기가 10개월부터 양손을 놓고 걷기 시작했어요. 2달이 지난 지금도 휘청거리고 잘 넘어지고 엉덩이가 꽈당하고 앉아요. 재활센터 가서 보행에 대해서 상담해야 되나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안정이 되나요? 왜 10개월인데 양손을 놓고 난리니? 너는 엉덩이를 꽈당하면서 엄청 빠른 아이군요. 어머니 10개월에는요 잡고 걸어도 꽈당해요. 근데 이 친구가 손 놓고 과장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죠. 너무 씩씩하게 잘 크고 있으니까
근데 13개월 정도 되었는데도, 그죠? 10개월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13개월 정도 되었는데도 그렇게 하니까 너무 걱정스럽다, 그죠? 네. 하지만 많이 걷다 보면 이 허벅지 근육이 단단해져요. 허벅지 근육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이에게 걷는 걸 훈련시키는 거가 더 좋고요. 재활치료센터 간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다른 특별한 기술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들 손을 조금 더 사용해서 허벅지를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이 운동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잠자기 전에 엄마가 베이비 사인을 조금 남들보다 좀 길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아이 다리를 잡고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허벅지 근육이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 아이가 신발을 너무 작은 걸 신고 있을 수 있습니다. 땅을 딛는 바닥면을 많이 디뎌야 아이가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조금 큰 신발을 신기고 밴드를 끼워서 아이를 신발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으니까 도와주시고 꽈당하고 넘어져도 많이 걷게 하시는 게 더 좋고요. 내 아이가 너무 안쓰러워 보여요 라고 하면 어린이 보행기 아이들도 장난감처럼 미는 거 있잖아요. 그거라도 밀면서 엄마는 큰 거 유모차 끌고 아이는 작은 유모차 끌면서 따라다니더라도 많이 걷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소장님 영상에 플래시카드를 기적처럼 알게 되어 어린이집에서 저희 애만 말문이 튀었어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밤마다 이런 톡 엄청 많이 와요. 진짜. 현재 21개월 3개의 단어와 간단한 문장을 말할 줄 아는데 최근에 이번 주부터 말 더듬을 조금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 이거가 뭐야? 이렇게 더듬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심히 지켜봐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아이들이요. 말을 잘하기 시작하면요. 머리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가 3음절로 말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엄마가 너무 기뻐요. 한데 이 아이가 21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제가 3음절로 말하는 게 24개월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21개월인데 3음절로 말해요. 굉장히 말을 빨리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걷는 게요. 뒤뚱뒤뚱 한다든지 빨리 뛰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 이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머리가 발달이 되었는데 대근육 신체 발달이 빨리 안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요? 신체 발달을 많이 시켜준다. 달리기를 많이 시킨다. 뛰는 거 많이 해야 돼요. 순발력이 떨어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공을 던졌을 때 아이가 피해야 되는데 아니면 공을 던졌을 때 잡는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얼굴에 그냥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발력이 떨어지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달리게 하고요. 공 던지기를 해서 순발력을 키우는 거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큰아이들도 그래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되어도 말을요. 머리는 빨리 움직이는데 입은 하나잖아요. 머리는 여러 개의 단어가 떠 있는데 입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빨리 조합해서 말을 해야 될지 아이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많이 한다든지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많은 아이들은 말더듬이 없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운동, 플래시카드 하는 만큼 운동도 많이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개월) 남자아이 수영 언어는 정말 잘 되는데 말을 엄마 아빠 외에 딱히 말을 안 해요. 고기 씹기도 잘하고 하루에 아침 저녁 1시간 30분씩 산책하고 미디어 노출은 아직 한 번도 안 해보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어머니 책을 많이 읽어주셔서 문제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책만 많이 읽어주면 수영 언어는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듣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책을 읽어서 듣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요, 그걸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들려주고, 주거니 받거니 하지 않으시면 아이는 말은 듣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을 꾹 닫고 듣기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랑 말을 할 때는 책을 볼 때는
책을요, 줄줄줄줄 읽으시면 안 되고요. 주거니, 받거니. 여기 기린 어디 있어? 기린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토끼. 이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책을 읽어야지. 글밥대로 줄줄줄줄줄줄줄 책을 읽어주는 건 24개월 미만인 아이들한테는 금지. 책을 그림책 보듯이 찾기 놀이 하듯이 하세요. 네. 그렇게 하셔야 아이가 입을 띄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책을 줄줄줄 읽어줘야 되는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37개월부터 매일 밤마다 책을 줄줄줄 읽어주세요. 그런데 아이가 책을 혼자 읽을 수 있는데요. 아니, 혼자 읽을 수 있어도 엄마처럼 그렇게 줄줄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글밥이 한 줄, 두 줄 정도 되는 동화책을 읽게 하시고 엄마가 들려주는 동화책은 10줄짜리 글밥이 많은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그래서 37개월부터는 엄마든 아빠든 자기 전에 충분히 책을 많이 읽어주는 거 권해드리지만 36개월 이전에 말을 배워야 되는 시기에는 책을 줄줄줄 읽어주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책을 가지고 그림책이다 생각하고 구름 여기 있네. 어떻게 화가 났다. 그치? 속상했나 봐 하고 넘기고 기린 친구 목이 길다. 그러면 저기 아파트처럼 길다. 그치? 이렇게 아이랑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림책 놀이를 하듯이 책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어머니 지금 하고 있는 잘못된 거 책만 계속 노출했다는 거. 그 다음에 산책을 1시간 30분 정도 합니다. 계속 걷잖아요. 계속 걸으면 생각이 계속 납니다. 뛰면은요, 말을 합니다. 걸으면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달리기를 시키는 거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26개월 여자입니다. 어린이집 다니고 3주 차이고 어린이집 다니면서 감기로 고생도 했고 현재 제가 임신 7개월 차인데 그게 다 겹쳐서 그런지 갑자기 아빠는 하지 말고 다 엄마가 하라고 그래요. 목욕도 기저귀도 다요. 엄마 바쁘면 아빠랑 하는 거라고 계속 얘기해 주는 게 좋을까요? 아님 어린이집 적응과 동생 보기 전까지 제가 계속 다독여 주어야 하는 걸까요? 24개월 이후부터는 어머니 단호하게 우리가 훈육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다녀서 감기가 걸리고 엄마가 임신했고 이 많은 것들을 하면 감기가 걸렸다는 건 몸이 아팠다는 거죠. 몸이 아팠으면은요 어떻게 해요? 편안한 상대를 찾게 돼 있어요. 내가 척하면 척하고 해줄 상대를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아빠들은 가끔씩 하기 때문에 목욕한다든지 기저귀를 가린다든지 가장 원초적인 거잖아요. 내가 다 벗고 가장 원초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스킨십이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근데 아빠들 손은 거칠어요. 아빠가 아무리 해준다 그래도 엄마보다 부드럽지가 않죠. 그래서 아이가 몸이 귀찮아지고 몸이 아프다 보니까 엄마를 더 많이 찾았던 것 같고요. 그때 또 자기가 아프다 보니까 엄마가 참 필요한 존재구나라고 너무너무 많이 느낀 것 같고요. 또 임신 7개월이나 됐고요. 어린이집 갔는 지 3주가 됐고요. 엎친 데 겹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애착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예요. 36개월까지는 우리가 24개월에 애착이 완성이 되고요. 36개월까지는 애착을 유지해야 돼요. 왜? 애착이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란 말이죠.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키웠지만 잘못 어린이집 보내고 잘못 아프고 하다 보면 애착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임신 7개월이기 때문에 엄마가 일부러 아기 놓기 전에 적응시키려고 미리 보냈을 순 있지만 지금은 어머니 거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요. 갓난쟁이 아기가 가만히 누워있기 때문에 큰아이들이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언제 놀라느냐? 그 아기가 가만히 누워있던 아기가 기기 시작해서요. 공간을 이동하면 그때부터 깜짝 놀라요. 그래서 아기가 혼자서 기지 않는 시간까지, 그죠? 6개월 임신해서 태어나서 6개월, 7개월까지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보내지 마시고 아기가 태어나서 6개월, 7개월이 되려면 어머니 지금부터 거의요 13개월, 14개월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요 거의 40개월 가까이가 되거든요. 그때는 어린이집 보내도 충분히 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미리 교육시킨다고 아기 태어나기 전에 미리 적응시킨다고 너무 일찍 서두르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지금 집에 데리고 있는 거가 지금부터요 엄마가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요 이제 한 10달 정도 데리고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시간까지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온전히 혼자 있는 시간이 이제 10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동생이 태어나고 나면 항상 둘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온전하게 시간을 줄 수 있는 게 이제 10달 남았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큰아이랑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24개월 남자 이중언어 가장입니다. 한국어 20%, 한국어 80%, 영어 20% 정도 쓰고요. 다 알아듣나 말은 아직 10개 정도 단어 미만입니다. 다음 달에 스페인 이민 가는데 영어 노출을 멈추고 한국어만 더 노출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어머니. 모국어는요, 대부분 다 엄마가 사용하는 언어가 모국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80% 정도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한국말을 줄줄줄줄줄줄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뇌 속에 언어 뇌를 키워 놓으세요. 언어 뇌를 키워 놓아야 다음번에 다른 언어가 들어올 때 그 언어의 크기만큼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는요, 모국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외국어를 그만큼 그릇에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국어를 통해서 언어의 방을 많이 만든다고 생각하셔서 언어의 방을 넓게 많이 크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다른 외국어를 그만큼 담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머니가 영어 그만하시고 한국어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올바른 방법이고요. 잘못하시면 이중언어 장애가 많이 옵니다. 제가 예전에 홍콩이나 이런 데서 아빠가 주재원으로 가서 아이랑 같이 갔다가 이중언어 장애가 되어서 엄마만 먼저 들어오는 경우의 아이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중언어가 될 수 있지만 또 하나 이중언어 장애도 올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모국어를 완전하게 완성시키는 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네. 제가 1시부터 상담이 있어서요. 한 개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개월 아기 잘 놀다가 한 번씩 손을 올리더니 갑자기 때려요. 들고 있는 장난감으로 때리는데 이건 어찌 해야 할까요? 아이가 놀다가 갑자기 때리려고 하는 거가 엄마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언제 그렇게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아이랑 놀다가 요의주시합니다. 맞기 전에 탁 낚아채야 됩니다. 탁 잡는 연습을 하셔서요. 탁 안 돼! 라고 하셔야 됩니다. 21개월이지만 똑똑한 아이일 수 있습니다. 똑똑한 아이들은 18개월부터 정확하게 훈육을 하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이 아이가 갑자기 그래요. 장난감을 들고 갑자기 때려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놀 때 한번 언제 손이 날라올지 몰라, 언제 장난감을 들고 때릴지 몰라라는 걸 인식하시면서 때리는 찰나에 맞고 혼내지 마시고 때리는 찰나에 탁 잡으시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열심히 엄마들하고 같이 공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아직 식사 못 하시는 분들 너무 아이 이유식을 만든다고 너무 이유식 남아있는 음식만 먹지 마시고 아이에게 이유식을 해주고 엄마에게도 근사한 한 끼를 선물할 수 있도록 엄마의 반찬도 한번 해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식사 하시고요. 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